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두 줄의 굵은 제목으로 돼 있어요. 실업자 127만 명인데 추경에는 155만 명이나 반영이 됐다. 뭔가 좀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5월 기준으로 지금 실업자가 127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3차 추경 일자리 예산 과도한 편성됐다.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죠. 추경은요. 돈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건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판 뉴딜도 효과 의문이다. 국회 심의 때 수정 요구. 그렇죠. 이건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해고자 그리고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ILO 세계노동기구 협약 비준위에 입법을 한다. 퇴직 교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 가입도 법으로. 국회 통과 때는요. 정교조의 합법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정교조는 법 외의 노조군요. 왜냐하면 현직이 아닌 분들이 가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노조가 됐는데 합법화의 길이 열린다. 자, 재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나왔네요. 트럼프 외국인 취업 봉쇄입니다. 우리나라 주재원 유학생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직 등 취업비자 발급 중단을 명령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따고 거기서 활동할 수도 있는데 아예 비자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인의 일자리 52만 개가 돌아간다. 대선 앞두고 미국 노동자 표심 잡기,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절대 주지 않겠다. 비자 안 내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페북 등 미국 IT 업계, 여기는요.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일하는 곳입니다. 여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상위. 경제 회복 해칠 것이다. 당장 눈앞에 일자리 찾다가 결국은 중요한 인력들 다 놓칠 수 있다. 이런 걱정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 직고용이냐 이런 비판이죠. 여기 보시면 2030 세대들이 지금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 직고용한다는 얘기 발표를 했는데 이른바 줄여서 인국공 사태라고 부르면서 이건 불공정하다.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 좀 보면요. 노력한 내가 바보.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한다는 거는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에 취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준비했던 친구들, 2030 세대들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공부 왜 하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과 맨비앤 논설실장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4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행동 보류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군사적 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경 입장이었었는데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방금 일면 기사 봤던 인국공 사태입니다. 2030 세대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분노도 좀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맞불 회고록입니다. 최근에 회고록하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이죠. 그런데 맞불 회고록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43년입니다. 서울의 중위값,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 1년 소득을 모으면요. 43년이 걸린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된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한밤 기습 살포입니다. 자, 북한 지금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준비했다고 밝혔죠? 과연 북한의 반응, 북한의 대응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목에 달려 있어요. 자, 자유북한운동연합 여기 보면 박상학 여기 대표죠. 경찰 추적비에 50만 장을 뿌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지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이걸 막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기습적으로 해서 경찰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풍선이잖아요. 풍선에 이제 전단이 매달려서 날아간 건데 홍천 야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천하고 파주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요. 방향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면 의도대로라면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있고요. 통일부 북한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 대표 사무실 주거지 단속하겠다. 경기도는 수사 의뢰, 경찰은 신속 수사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앞선 기사에서는 파주에서 북한 쪽으로 뿌렸는데 홍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습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습이지만 그동안 경찰이나 지자체 뭐 당국들이 이거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북한으로 풍선을 날려버리는 거 이게 뚫린 거잖아요. 대북전단 막겠다더니 경찰 지자체 감시만 구멍이 났다. 통일부 북한으로 건너간 풍선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요. 대북 전단 이슈를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영상 톡입니다. 보시죠. 열기구는 하얗게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건지 이렇게 매달려 있었고요. 북한 쪽에서 보낸 것 같진 않고 남한 쪽에서 보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살짝 보였었고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가 처음으로 선보인 영상톡이었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런 장면. 앞으로 종종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창석 평론가. 20개를 날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0만 장의 전단을 보냈다. 자, 근데 그렇다면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홍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원래 북쪽으로 가야 될 의도 달리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거 그동안 좀 지적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요. 계속. 사실 저는 진짜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리는 거야 본인의 이제 자유의지라고 계속해서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삼국지의 방통도 아니고 이 동남풍이 불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날 띄운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어떤 북풍이 분다 하더라도 예. 또 조금만 올라가서 다른 풍이 불면 또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홍천으로 간 걸 보니까 북서풍이 분 것 같아요. 방향으로 보면은 지금. 약간 이제 우하양 결국은 이제 예. 우하양에서 이제 떨어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저게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수거해서 치울 수가 있지만 예. 만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되면 다 해양 쓰레기가 됩니다. 아. 모두 해양 폐기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디로까지 이제 나갈지 모르고 제가 사실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예.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들이 대마도에 모입니다. 오. 그러니까 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디 공해상에 떨어졌으면 또 흘러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예. 결국 풍선을 띄웠을 때 도착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면 저는 다른 방법 좀 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북한 예. 주민들이 만약에 받아든다 했을 때 예. 이걸 보고 나서 뭐 바뀌어서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저 부분에 북한은 철저히 또 감시와 통제에 있는 국가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효능과 효과가 전혀 입증된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바람도 맞지 않고 목적지도 예.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어떤 장소를 좀 지정할 수 있고 저런 풍선 형태가 아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쓰레기 형태 이런 네. 걸 남기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대북 전단을 북한 쪽에 전달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론 얘기가 갑자기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등장하는 건데 예. 드론을 날려서 만약에 아무리 이제 예. 국경 인근에서 날린다 하더라도 북한까지 예. 흔히 말하는 북한 주민에까지 닿을 정도의 드론 가격은 예. 저 대북 전단 몇십만 장을 뽑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건 가격입니다. 또 굉장히 고가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예. 그리고 한 번 보내면 또 못 받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일단 금액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만약에 당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주민 이걸 받아들였을 때 보내는 사람의 의지대로 바뀔 것인가? 뭔가 전향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설사 남한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오히려 예. 혼란만 더 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변함보 변호사. 자,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표현의 자유 부분이에요. 지금 당국에서는 막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같은 경우는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자, 이게 법적으로 이거 항상 좀 뭔가 다툼이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 막고자 하는 근거는 대북 전단을 날려보냄으로 인해서 북한 예. 측을 자욱하고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는 다를 수 있고 일부 탈북자들의 이견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탈북자들을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자신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음성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구해서 본다라든가 한국의 또 예능 프로들을 보게 되면서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해서 놀랐고 예. 이제 체제에 대한 변화를 끌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북 전단 하나 자체가 그 북한 사람들의 체제 변화에 대한 의식을 심어줄 수는 없겠지만 거기 뭐 SD 카드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단을 통해서 남한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체제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직된 사회가 아니라 뭔가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대북 전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단순히 김정은이나 뭐 김여정을 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꾸 체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당히 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싫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떤 위험될 수 있으니까 보내지 말자라는 것이 정부 측의 논리고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라고 충돌하는 지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일본을 예.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물론 뭐 상실 억지의 예. 논리긴 하겠지만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북전단의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 단순히 이것을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막는다라는 것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북한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금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이른바 삐랍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뿌리겠다고. 근데 만약에 그게 실행이 돼서 우리 쪽에서 북한 삐라가 또 발견이 된다면 또 대북 전단을 더 보겠다. 또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서로 대응 대 대응이 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라는 걸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을 해요. 지난 17일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당 중앙군사위의 허락을 받겠다고 했어요. 보고하고. 그런데 논의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보류하라고요.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는 실려 있지 않은데 지금 뉴스로 굉장히 속보처럼 올라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조은가 실장님.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보면은 동생인 김여정이 내놨던 거는 아주 다른 결이에요. 보류입니다. 이거는 유화책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긴장도 완화를 위한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저는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 예. 북미 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을 때 괌을 타격하겠다. 예. 북한의 군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세웠을 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긴장 촉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 김여정 부부장은 배드캅스, 나쁜 경찰 역할, 김정은 예. 위원장은 굿캅스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런 전망들, 진단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저는 이 문제는 줄기차게 강조를 하지만 액면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전단살포라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하지 않기로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 나는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 예. 라는 입장을 지금 천명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 안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법까지 제정 얘기까지 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지켜보자. 오늘 노동신문에 나온 것도 군사행동 보류가 완전히 하지 않겠다. 예. 철회가 아니라 철회는 아니죠. 말 그대로 보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남한의 움직임이 저러니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역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제재 해제라든가 예. 전향적인 게 좀 진일보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또는 또다시 어떤 긴장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그 대선 11월 앞두고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이것이 원치 않을 텐데 예. 10월 경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군사적 행동 ICBM이라든가 다시 또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예. 향후의 움직임 이런 것도 종합적이고 좀 다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흐름을 보면요. 북한군 총참모부가 뭔가 군사 행동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하겠다고. 그런데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이 논의를 하니까 일단 보류입니다. 군사 행동 계획을 철회한 건 아니고요. 보류. 잠깐 멈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멈춤의 주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된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영학 고문님. 네. 최근에 한 10여일 정도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뭐 전체적인 말하는 취지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로 유명한데 이와 관련된 글은 거의 올리지 않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청와대가 최근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 역시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류라는 지시에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북미 접촉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크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들을 위한 여백들을 남기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군사 행동도 당시에 발표할 때 보면 연속적인 대적 행동 조치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 당국의 처신과 처사 여부에 달렸다고 조건을 달고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지난 48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으로 미국 정찰기가 3번이나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3개의 항공모함 지금 이 필리핀에 2개, 일본에 하는 게 일단 뭐 경계태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 폭격기도 왔다 갔어요. 그렇죠. 폭격기도 지금 왔다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정상들의 여백을 위해서 아주 국지적인 그런 뭐 조그만한 걸로 지금 크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비에 방지하면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뭐 어떻게든지 예. 이 양자회담이든지 삼자회담이든지 거기서 결정되는데 사실 그것을 뭐 열고 안 열고의 이 뭐 키는 예. 지금 뭐 미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그런 어떤 대선 일정까지 다 봤을 때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강도 예, 어떤 위험 예. 또는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예. 그것을 3자 회담이든 예. 2자 회담이든 정상들이 풀어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는 그런 일련의 지금 뭐 예,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대남비라를 살포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기 뭐 반보다는 낮게 보고 있지만 예. 국지적으로는 보냈다는 신용은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보냈다 정도는 북한 내부에도 알릴 필요가 좀 있다. 그렇습니다. 군사행동 보류에는 그러니까 예. 군에서 얘기한 게 대남 그 전단지 살포도 포함됐거든요. 예. 그리고 DMZ 초소안에서의 군 주동, 그다음에 예. 개성 금강성공단 예. 어떤 그 군이 다시 또 상주하는 일련의 그런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예. 보류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그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좀 자제할 것 같다.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짝 나오는 거는 뭐 개성공단 이런 데 군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 DMZ 내 또 확성기가 또 일부 다시 재설치되는 모습도 있어서 어느 정도 단계로 할지. 아무튼 요 내용이요. 뭔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 봅니다.